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소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한 경기죠. 대한민국과 레바논의 경기가 한국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지난 스리랑카와의 대표팀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던 손흥민 선수는 좋은 컨디션으로 현재 조 2위인 레바논과의 경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조 1, 2위 간의 대결인 만큼 예선이지만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선제골을 내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전승을 거두며 멋지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그리고 외신에서 해당 경기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대한민국 대표팀에는 최전방의 황의조, 손흥민 등의 주전 공격수들과 송민규와 같은 국가대표 신예들이 어우러진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대표팀은 경기 시작부터 레바논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주도권을 가졌지만 먼저 골을 기록한 것은 오히려 레바논의 전방 압박에 의한 골이었습니다. 레바논은 대한민국의 수비진에서 발생한 실수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며 결국 선제골을 12분 만에 기록하면서 경기 자체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김문환 선수 쪽인 측면 수비에게 공이 갔을 때 이 강한 압박을 가한 레바논은 기어코 공을 뺏어내면서 골까지 만들어버린 레바논인데요. 공격적으로 나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역습이나 전방 압박에 의한 골을 만드는 것은 레바논이 상대적으로 강팀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준비했던 플레이 그대로였을 텐데요. 이 경기 한때 공격 점유율이 89대 11에 달했을 정도로 공을 소유한 대한민국이지만 레바논은 기회가 될 때마다 온갖 방법으로 시간을 끌며 점수의 우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전반 25분 좋은 침투에 이은 칩슛으로 골을 노렸지만 수비가 막으면서 빠르게 동점골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쉽게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후반 막판까지 시도하긴 했지만 1대 0으로 선제골을 내준 채 후반을 맞이했는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은 후반 시작부터 남태희를 교체 출전시키면서 좀 더 공을 지켜내고 공격을 전개하려는 변화를 일찍 가져간 모습이었습니다. 후반 5분 만에 손흥민의 코너킥에서 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인데요. 송민규의 헤딩이 레바논 수비에 맞으며 굴절된 공이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K리그의 손흥민이라고 불리기도 한 송민규의 국가대표팀 데뷔골이 될 뻔한 이 골은 상대 수비의 자책골로 기록이 정정되었지만 레바논의 경기 운영을 망치게 되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이 골을 축하해주는 모습이 상당히 미소를 자아냅니다. 한국이 한 골을 만들어내자 계획이 무너진 레바논은 당황을 감추지 못했고 기세가 오른 대한민국은 더 공격적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반 20분 손흥민 선수는 중원에서의 멋진 드리블에 이어 키패스를 통해 결국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이를 직접 마무리하며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레바논을 압박했고 몇 차례의 창조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무리하지 않는 운영을 보여주면서 이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코너킥을 찰 때마다 팬들의 박수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어엿한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입니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친 대한민국은 결국 2대 1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으며 레바논과는 승점을 6점 차이로 벌리며 조 1위를 제대로 확정하고 최종 예선에 진출하는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레바논을 상대로 83대 17의 점유율 차이를 보여주며 경기력으로는 압도적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은 모습이었습니다. 648개의 패스를 한 대한민국은 90%의 패스 정확도를 보였고 꽤나 창조적인 공격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도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게 사실은 더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레바논이 2개의 슈팅을 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20개의 슈팅 기회를 만들고 이 중 8개의 유효 슈팅과 2개의 골로 결국 역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외신은 손흥민이 에릭센에게 응원을 보내며 한국이 예선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 세리머니에서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으로 2와 3을 보였죠. 바로 에릭센의 등번호 23이었습니다. 외신에서는 손흥민이 에릭센에게 카메라를 통해서 크리스티안 에릭센 I love you 라고 이야기를 한 장면에 대해 주목하면서 한국의 최종 예선행을 보도했는데요. 에릭센은 유로 2020에서 핀란드와의 경기에 나섰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많은 팬들의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병원 후송 이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심폐소생술까지 실시하고 산소호흡기까지 달아야 했던 에릭센 선수의 상황이었는데 덴마크 선수들은 에릭센 주위를 감싸며 에릭센을 볼 수 없게 막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이후 경기가 아예 중단되었을 만큼 상당히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에릭센은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고 경기는 다시 재개키로 하면서 남아있던 전반 경기 시간 5분을 적용해 경기를 재개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마 손흥민 선수는 이 소식을 듣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겠지만 에릭센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행히 손흥민 선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경기를 보여주었으며 직접 골까지 기록하고 세리머니를 하는 등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외신에는 대부분 손흥민 선수가 에릭센에게 힘내라고 전한 것에 상당히 감동을 받은 가운데 또 다른 곳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필요를 요청한 곳이 있었습니다. 대표팀으로 현재 활약하고 있는 영국의 케인의 해설로 나선 무리뉴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영국 국대에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케인의 플레이 스타일에 가장 딱 맞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동료인 에릭센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뜨거운 응원과 더불어 케인 역시 대표팀에서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며 후방 침투가 좋은 손흥민이 떠오르는 상황. 다행히 손흥민 선수가 함께한 대표팀은 6월 내내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한일전의 패배 이후 실망감이 가득한 팬들에게 다시 한번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벤투 감독은 약체와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해주는 등 합리적인 운영을 보였으며 레바논전에도 상황에 따른 빠른 대응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최장수 감독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벤투 감독이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표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외신을 둘러보고 나니 손흥민 선수가 오늘 페널티킥을 차겠다고 한 이유를 알겠는데요. 기존 같으면 다른 팀원들에게 페널티를 차게 했을 손흥민 선수란 생각이 들었는데 에릭센에게 응원을 꼭 전해주기 위해 세리머니를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하게 페널티킥을 하며 확실한 마무리를 지었고 정말 기쁘게 카메라를 향해 뛰어가며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외신의 극찬을 받고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훈훈한 광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에서 박수를 칠 때 물론 팬들의 응원을 끌어내기 위함도 있지만 더운 가운데 찾아와준 팬들을 위한 배려,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리더십을 보여준 손흥민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장 손흥민, 오늘 경기에선 조율자로서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대표팀 동료들을 하나씩 안아주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손흥민의 애정을 듬뿍 받은 이번 대표팀이 월드컵 전까지 무럭무럭 성장해서 손흥민 선수 역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공격에 집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스쿼드 역시 폼이 올라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 바라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발빠른 소식 전달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재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